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A군이 와서 시범 수업을 하는데 모르는 걸 적으라고 하니까 속도는 뭐 그래도 그런 대로 마음에 듭니다.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빨리 찾고 좋죠. 그리고 이제 장단점이 있죠. 속도가 빠르면 어려운 거를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만 반복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반복을 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찾았을 때 놓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속도가 빠른 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잘 뽑았죠. 이게 중3 수준에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표자는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표시, 표현. 명은 분명한다. 명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표현을 명확하게 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 밝은 명자니까 밝힌다. 표현을 밝힌다. 표현을 밝히니까 의사를 나타낸다. 생각을 나타낸다. 라는 게 표명이겠죠. 그래서 의견 표시 할 때 의견 표명하다. 의견을 표시하다. 근데 표시는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표현할 때 명확하게 밝힌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주제를 뚜렷하게 밝혀준다. 라는 의미에서 표명하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륙양행의 증기성. 이거는 이제 국사인데, 국어에서 이게 나오나? 이륙양행은, 이게, 일제시대의 회사입니다, 회사. 근데, 이 증기선이 이 당시에 배웠는데요. 이게, 일본이 함선 같은 것도 증기선이고, 이때부터 함포주의가 발달을 해서 증기선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토로, 강제로, 제국주의로 있는, 황제가 있는 나라들이 증기기관이 발명된 게 시초예요. 증기기관을 발명하니까 증기로 동력원을 해서 배를 만들고, 그래서 증기선을 만들고, 증기로 상품을 만드니까, 상품을 대량 생산하니까 이게 팔 데가 없으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외국을 가기로 하고, 외국에 가서 대포를 만들어서 대포로 팡팡 쏘면서 우리랑 무역할래 안 할래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개항을 했죠. 개방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상품을 나르기 위해서, 아니면 함포를 만들기 위해서 증기선을 많이 만들었고, 이륙양행이라는, 그러면 이륙 하면 양행, 양은 서양 같죠? 행. 그러면 이거는 은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돈을 번다, 아니면 행원. 그래서 행수 했을 때 조선시대 객주나 이런 데 보면 행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사한다. 서양 사람들과 장사한다. 라는 의미가 있을 테고, 융은 융성하다 일 것 같고요. 근데 이는 모르겠네요. 한자가 써있으면 그렇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륙양이라는 회사에서 증기선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독립군도 실어 나르고, 판타지 소설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륙양의 증기선을. 그래서 김구가 국내에 잠입할 때 써먹기도 하고, 장사를 하면서 한국의 국내 정서를 외국에 전달하기도 하고, 이럴 때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증기선이 나온 거는 이해됐죠? 이륙양이라는 회사도 이해됐죠? 근데 이륙양의 증기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내 배경 지식이 지금 말한 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본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기억나세요? 이륙양행 증기선 어떤? 중국어 갈 때. 맞네요. 그럼 저는 판타지 소설에서 봤습니다. 네, 국사책이 아니라. 별로 시하는 걸 다 보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맞게 했으니까 변화주기. 그냥 맞게 안 해도 모르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만약에 보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 무엇이라는 내용을 아는 것도 지식이고요. 어떤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도 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의뢰해서 그거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서 지식이 많이 확장되신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저 물으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저도 지식인에서 찾아보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알려줍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제 학원선생 개모임, 10년차 이상 개모임 40명이거든요, 회원님. 가서 물어봅니다. 오시라고 해서 술 사드리고. 그래서 알려주면 되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고요. 자, 변화주기라는 것은 이거는요, 이제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는 뭐 수사반장 이런 게 아니라, 사는 말사자고요, 수는 수식이에요. 수식은 꾸며주는 거고, 수식하는 애가 화살을 쓰면 쟤는 피나요. 피수식이에요. 그래서 꾸밈을 당하는 애.
그러면 수사는 꾸며주는 건데요. 수사법이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 표현법. 수사법, 표현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유법, 하나는 변화법, 하나는 강조법 이렇게. 변화법, 강조법. 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서 제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수사법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한 30분 정도인데 간단히 보시면 권해드리는데 한번 쭉 보시면 더 이해가 깊어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직유법, 은유법에서 이거는 의자나 유자가 들어가요. 유사하다, 의족, 의수,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의자, 의인법, 활용법 할 때. 그래서 비유법은 A랑 B랑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법이 있고 강조법이 있어요. 강조법. 근데요, 신기한 게 강조하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강조가 되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7개 있으면 여기도 한 8개 있고 여기에도 뭐 한 7개 있고 더 많이 하면 9개, 10개 정도씩 되는데 변화법과 공조법을 구분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고3 20년 한 분한테. 몰라. 안 나와요, 책에.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안 나와요. 그게 남았어요. 이건 변화고, 이건 강조래. 그래서 변화법이나 강조법 둘 중에 하나를 통째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특목고 같은 데 갔을 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여기는 직유법, 여기는 변화법, 변화법이 4개가 나오고, 변화법을 문장으로 써줘요. 한 4-3줄씩, 작품을. 그리고 여기다 강조법을 하나 쓰면, 다음 중 표현 방법이 다른 하나는 하면 홀랑 틀려버려요. 이걸 내봤거든요. 1등급 애들도 홀랑 다 틀려요. 무슨 문제인지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변화법, 강조법을 외워줘야 하나는. 근데 여기에 변화법에 대꾸법이 있네요. 대꾸법. 자, 그럼 대꾸법을 설명드리면 대꾸법은 대립구절이에요. 대립구절.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저는 이렇게 항상 거꾸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 잘 기억했다. 원래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죠? 아닙니다. 인생은 깁니다. 100년. 예술은 짧습니다.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 예술 뭔 상관이야. 아니 그냥 거꾸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짝이 돼서 대립되는 대립. 1대1 대응이라고 수학에서 들어봤죠? 대응되고 대립되는데 구와 절이. 그래서 대꾸법이 있는데, 이 대꾸법과 비슷한 게, 이 대꾸를 대꾸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 읽을 때, 근데 대조법이 있고 비교법이 있습니다. 대조법은 차이점, 비교법은 공통점.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자랑 또 들어가는 게 대유법이 있습니다. 대유. 대표적으로 비유한 거. 빵을 달라. 그럼 식량 달라는 거죠? 그러면 대유법, 대조법, 대꾸법 이렇게 다른데 이거는 대꾸법 그러니까 시조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겠죠. A는 높고 B는 짧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변화주기, 대꾸법. 그렇다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내용의 변화를 꾀해서 똑같은 흐름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 수사법 하는 방법이 변화주기, 대꾸법입니다. 됐죠? 됐나요? 모르면 다시 질문하면 또 해줍니다. 자, 자전적은 이 적잖은 국어에서 특징, 경향, 흐름, 주의, 사상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객관적인 객관의 특징이 있는. 시적하면 시의 특징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자전적은 스스로자에다 전기문 아니면 뭐 이런 뜻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자전적은. 왜 그러냐면 지구의 자전 공정이 아니고 지구의 자전에는 적이라는 걸 못 붙이기 때문에 자전적 일화다. 그러면 자신의 자신의 이 구룰전이거든요. 스스로전 아니면 전할전. 한자를 봐야 되는데 이 자전적 할 때는 스스로의 이 있었던 일, 자기 스스로의 경험, 자전적 소설 뭐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회. 근데 가변성. 성질은 성향, 성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한다. 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정되죠. 변화 반대는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반대 단어로 항상 하는 거거든요. 변화의 반대는 고정이고, 이거는 이건 변화가 가능하니까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겠네요. 고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편제는 존재한다는 거네. 존재하는 건데, 절편할 때도 이거거든요. 이쪽 편, 저쪽 편, 치우칠 편.
그러면 치우쳐 있는데 치우쳐서 존재한다는 거죠. 치우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뭉쳐 있다는 거죠. 몰쳐 있다. 어느 곳에 특정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유한. 유한. 유한의 반대는 이건 수학에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에 대해서 배웠네요. 그러면 유한은 한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무한은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계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한소수 말고, 근데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자원에 대한 특성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원은 사용하면 다 끝나죠. 그래서 유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성보다는 확실하게, 그죠? 그럼 자원이 무한되어 있는 자원이 뭐 있을까요? 물? 유한적이죠. 태양빛은 거의 무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인간이 태양이 소멸할 때까지 50억 년이면 생각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인간이. 그죠? 네, 그러니까 태양빛은 무한이겠죠. 그러니까 이 무한된 자원인 태양을 이용하자. 그럼 태양빛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 바람이다. 대류가 흐르니까. 그런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새롭게 재생하는 에너지.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는 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거는 재생 에너지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신인데, 그러면 이 신 말고 재생만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스로 만든다든지 액화를 시켜요. 액체로 만든지. 왜? 이 석탄으로 뗐을 때는 더 오염이 많이 되는데, 가스는 효율성이 좋아서 바로바로 그 결합을 해서 불이 화력이 세죠. 그 석탄 자체보다는 액체가 더 세죠. 왜 그러냐면 불이 붙을 때 고체 덩어리가 액체로 된 다음에 기체가 돼서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덜 되죠. 완전 연소가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들다가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자원 자체는 유한한 거죠. 한계가 정해져 있죠. 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석유가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럼 요쪽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네요. 조금 있나? 7광구에 있나? 근데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편재성이에요. 고르게 있지 않고. 그러면 이게 치우쳐 있는데, 옛날에 여기에 석유를 캘 때, 여기에, 이 미국에, 여기는 뭐, 사우디라면, 여기 미국에, 모래인데, 모래 쭉쭉하게 해갖고, 물하고, 모래하고, 기름하고 축축하게 뒤섞여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샌드 오일이라고 그래요. 모래인데 오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뚫었는데 모래밭이 안 나오네 하고 다 폐기해버렸는데, 이 기름값이 $40, $40, $50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기술이 뭔 발전? 요 샌드 오일을 어디다 넣어서 쪄버리면 쉽게 기름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했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가격, 합쳐서 기간의 가격. 이 기가의 발전에 의해서, 기술 가격의 발전에 의해서 여기 거도 쓸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자원이 이거만 자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자원이 돼버렸네요. 이 탄광이 있는데 옛날에는 인간의 기술로 이렇게 한 층, 두 층밖에 못 뚫고 들어가던데 지금은 이 버팀목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10층까지 뚫고 들어가네요. 옛날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100m 있는 것밖에 못 캤는데 이제 탐사 로봇을 보내면 이제 1km 바깥에 있는 것도 나중에는 캘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채 연수라고 그래요. 가능한다. 채집할 수 있는 연도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채 연수가 50년밖에 안 됐었어요, 석유가. 그래서 지금대로 석유를 쓰게 되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그죠? 5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완전한 석유가 다 있어. 경제성이 하나도 없더라도. 근데 이만큼만 가지고 얘기한 거였어요. 기술이 늘어나니까 이만큼을 캘 수가 있네요. 앞으로는 기술이 늘어나면 이만큼도 캘 수가 있겠죠? 이게 가채 연수. 채집할 수 있는, 채광할 수 있는 연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치면 자원이라는 건 변하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물이 자원이었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시내가 가서 물 먹었어요. 응. 그 시골 같은 데서는. 응. 근데 지금은 물 먹으면 미쳤다 그러죠? 응.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먹냐고. 그죠? 응.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자원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물이 PT병에다가 파네. 응.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 공기 파는데, 캔. 아, 네. 오, 아시는구나. 이거 따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팔린대. 응. 네. 그 다음에 물도, 에베레스트 산의 물, 뭐 이런 거 비싸죠? 응. 3,000원짜리도 봤는데, 물. 응.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 봤어요, 물? 몇만 원? 편의점에서, 깜짝 놀라서, 몇천 원에서, 이게 5,000원, 뭐 6,000원. 그래서, 야! 니네 집 갑부요? 이걸 먹어. 그랬더니, 그랬어. 진짜 나중에 보니까 갑부더라고. 응. 오, 그냥 생수 안 먹어. 자, 물, 이 가변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울까요? 가, 편, 유, 편, 가, 유, 편, 가수, 유, 편, 가, 유, 편, 가수, 아이유, 편. 이렇게 외우는 데가? 그냥 외우나? 능력이 좋으면 그냥 외워.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 항상 가수, 아이유, 편은 자원이다. 인재지, 자원이지, 아이유는. 응. 그냥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다, 아이유. 어쨌든,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걸 무역이라고 하는데, 무역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편제가 됐으니까, 자원이 편제가 됐으니까, 무역할 수밖에 없죠? 한쪽이 치우치니까. 근데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센 나라가, 장사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들이. 그죠?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가트라고 하지, GATT. 그러니까 무역 협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이제 후진국이 떨어 이렇게 점점 따라하고 그러니까 그지? 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싶지 전체 틀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FTA 해갖고 나라끼리 맺는 거가 된 거고, 그죠? FTA는 이게 FTA, 이 T가 트레이션은 이게 무역이겠죠, 그죠? 이건 어소시에이커, 이거는 협정? 모르겠네, F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은 FTA 맺기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루과이에서 뭐 하고 했을 때 그 각 나라에서 무역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너무 과하게 관세를 매기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 것처럼 무역협정을 한 게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조 시간은, 이건 이제 1조 시간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이 1은 태양이거든요, 태양. 그러니까 조는 빛을 줍죠, 조명할 때. 그러면 1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생물은, 태양이 일정 시간 이상 비춰줘야, 1조 시간을 충족이 돼야 열매를 맺거나 꽃이 피거나 그래요. 그럼 개화일수하고, 꽃이 피는 거랑 다르기도 하고, 또 무상일수라는 게 있거든요. 무상은 서리가 안 내리는 일수야. 그러면 서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펴요. 안 되고. 그러니까 1조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과 같은 거는 1조 시간이 많은데, 에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조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빈 양이 일정 부분 충족이 돼야 되고, 그 1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조 시간에 따라서 생물이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한계가 돼서, 이렇게 해서, 그 1조 시간이, 이 1조 시간을, 이거는 10시간, 8시간 이렇게 치겠죠?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 자전의 중심에서 23.5도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빛이 고중, 이걸 뭐 남중고도라고 그러죠? 이 고도에 따라서, 빛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태양이 이쪽 비치면, 지구 남쪽 비쳤으니까 겨울이고, 이쪽 비치면 여름이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태양이, 낮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낮은 길인데 맨날 구름 끼면 1조량이 모자라서 생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1조 시간에 햇빛이 광합성을 촉진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련된 거 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은 이렇게 중국이 있는데 방해로 쳤을 때요, 바람은 이쪽에서 이게 동쪽이고 사자로 쓴다면 이게 동서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동서 이래서 남북 이렇게 보는 거죠, 남북. 근데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는 서풍입니다. 근데 이제 힘의 단위는 이 출발점하고 방향하고 이 길이가 힘의 크기거든요. 그러면 바람의 크기는 어떻게 냐, 이렇게 길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날씨, 구름이 얼마나 되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했어요. 이거 방향이 되겠죠, 이거는? 네. 이게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고, 힘의, 바람의 크기는 이걸로 표시하면 돼. 이렇게 날개 꼬리로. 네. 이해됐죠? 그래서 요 방향이, 그럼 요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바람이 서풍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쪽 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편서풍입니다. 동쪽에서 보면 동풍입니다. 그냥 동풍. 아, 예. 근데 이 편서풍은 치우쳐서 서쪽에서만 불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바람으로 또 하면, 동풍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면 샛바람, 동쪽이 샛별이죠? 샛바람이라고요, 샛바람. 샛바람. 샛별은 동쪽에서 오는 편이니까 샛바람. 이 남쪽에서는 마파람에 개는 것 같아서 마파람이라는 거예요, 마파람. 요쪽 우리나라 이쪽에서, 이게 북쪽하고 서쪽이 북서풍이죠? 시베리아에서 바람하는 건 된바람이라고 합니다. 봄에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보는 거는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한이바람. 근데 이쪽에서 불어오다가, 이쪽에서 불어오다가 태백산맥을 넘는 거, 이걸 롭세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람 종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봄, 이거는 여름, 그죠? 이것도 봄, 초봄, 겨울, 추울 때, 봄, 가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을은 아니고 이쪽에서는 좀 봄기에. 근데 이때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불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봄에 이쪽에서 바람이 부릅니다. 이렇게. 근데 바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기권이고 그 다음에 이 위가 있다면 보세요.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가 바다가 있다고 치워봅시다. 이렇게 바다가 깊게. 그러면 여름에는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열기가 올라오면 바람이 해안가는 이렇게 불어요. 이게 올라가니까 채우려고. 그럼 텅 비잖아요. 이게 채워내어요 하늘에서. 그러면 여기 올라갔죠 얘는. 올라갔다가 여기 비어있죠. 여기 이렇게 채워요. 그러니까 아랫부분하고 위에부분하고 바람의 이동이 달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부는 게 편서풍이에요. 하늘 높이에서. 그러니까 먼지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쫙 올라와서 주수죽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봄에. 그게 황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람 이렇게 불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위에서 가라. 그러면 이걸 서풍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편서풍. 높은 위치에서. 됐나요? 편서풍. 자, 다음에는 뭐 이 정도 하고, 회고적은, 회는, 이게 회자가 이렇게 써요. 이거 두 개. 그래서 회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다 이렇게 문을 열고, 빙글빙글 돌고, 바깥에다 안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회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삥삥 돌죠? 그러니까 삥삥 돌았다. 고는 옛 고자예요. 옛날 거에서 삥삥 돌아라.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한다. 근데 이게 회고. 그럼 회상과 비슷해요. 근데 옛 고자예요. 옛날 거를 회상한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회고적이면 현재 특성에서 시간이 이렇게 과거로 가니까 역행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네, 이렇게 순행으로 가다가 역행 갔다가 이렇게 가면 역순행이라고 그러고 역순행. 시간적. 그럼 이 회고적으로 하면 보통 어른이 회고하죠. 그런 다음에 아기가 나오죠, 아이. 아이 때 거를 그대로 막 써버리면 내가 뭘 몰랐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글을 진행하기도 편하죠. 그 다음에 아이 때 내가 이걸 봤는데 잘못 알았나 봐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깨달으는 어른이 다시 해갖고 살짝 조금만 써도 되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서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른이 거기 가갖고 뭐 심각하게 하면 이상한 거 되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인데 어른이 서술하면 불륜이 되죠. 그러니까 오키가 아이가 서술해야 되죠. 아저씨 계란 좋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어린이를 화자로 등장시킬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죠. 됐나요? 다음엔 이원적이고, 이원적은 이게 적은 특징이고, 원은 근원이고, 이는 두 개고, 이원적.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일원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원적. 일원. 하나로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원. 두 개의 관점. 여기는 다원. 참,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뭐라고요? 다문화라고 그래요, 다문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론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으로 다 통합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하면 야 짜장면 통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어른 되면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서 통일을 잘 안 시켜요. 웬만하면 특이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다양하게 가르치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은 하나로 나눠진 건데 이원적은 두 개의 대립 구조로 보는 거예요. 네. 이원적은. 근데 다원적은 뭐라고요? 다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기호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문화 사회고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네. 그게 다원주의가 하나로 되면 일원적, 두 개로 되면 이원적. 근데 일원적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효율성이 있고 빠르겠죠. 일사불란. 다원적은 충돌되고 효율성이 없고 일이 진척이 늦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화합, 조화를 통해서 창의력이 늘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당 독재, 공산당. 미국 같은 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딱 두 개 양당제라고 합니다. 정당이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른정당 당이 있죠. 이렇게 다당제라고 합니다. 다당제. 다당제의 장점과 양당제의 장점과 일당제의 장점. 또 거꾸로 일당제의 단점과 다당제의 단점과 양당제의 단점과 둘이 충돌돼서 해결할 사람이 없어 중간. 다당제의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일원적, 이원적 이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수업.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만 하면 설명하죠. 감상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네? 그냥 이 성의 있게 쓰기만 하면 다 이러겠죠. 농담을 써도 설명합니다. 저는. 저 여기 진지충이라고 아세요? 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